1911년 5월 31일 북아일랜드에 있는 벨파스트에서 건조된 타이타닉호는 신수식을 가져요. 나아갈진 물수. 이 조선소에서 지어진 배가 물로 띄워지는 세레모니예요. 그 다음에 이 배의 주인인 화이트 스타라인사한테 인도가 되죠. 화이트 스타라인, 이 끝에 라인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. 그 여객전사예요. 지금 이 배도 오션라이너잖아요. 크루즈십이라기보다는 오션라이너예요. 유람선이 아니라 여객선이에요. 본질적으로 크루즈처럼 보이긴 해도. 그래서 이 화이트 스타라인사가 그 벨파스트에서 영국 남부 사우스햄튼 항구로 이 배를 오게끔 해서 이 이듬해 1912년 4월 10일 이 타이타닉호를 출항시키죠. 사우스햄튼에서,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미국 뉴욕까지 가는. 그리고 비가 떨어지네요. 그래서 이제 그 승객들이 타죠. 일단 사우스햄튼에서 타고, 영국에서 타고, 그 다음에 이제 승객들을 더 태우기 위해서 그 마리 쉘브루에 정박을 해요. 그 크루즈처럼 거기 그 쉘브루 구경하기 위해서, 그 승객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그 정박한 게 아니에요. 여객선이니까 그 쉘브루에서 그 승객을 그냥 태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정박하죠. 보통 크루즈선은 정박하면은 한나절 그냥 정박하거든요. 뭐 하루 통으로 정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2시간 정도 정박하죠. 그래서 이제 프랑스 쉘브루에서 승객 태우고,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들려요. 그 아일랜드의 그 남부에 있는 그 호브라는 곳을 들려요. 그렇게 이제 두 군데 한 정박을 하는데 각각 2시간씩 정박을 해요. 크루즈선이 아니기 때문에, 여객선이기 때문에, 오션라이너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출항을 하죠. 그런데 4월 14일 날 1911년 12년 4월 14일 날 타이타닉호가 빙하라 그래야 되나요? 빙산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냥 빙하라고 할게요. 그 부닥치죠. 빙하와 부닥쳐가지고, 이게 1912년 4월 14일 밤 12시 좀 넘어서요. 그러다가 이제 3시간 만에 침몰하게 되는데요. 이 과정을 그린 영화가 1997년에 개봉된 타이타닉이잖아요. 저는 이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개인적으로, 제 주관적으로, 제 자율적으로 가장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참 거기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잭, 그리고 케이트 윈슬린이 연기했던 그 로즈, 그 잭과 로즈라는 그 남녀 주인공이 나와서 그
배가 침몰할 때 그 상황을 그린 영화인데요. 이게 영화가 길어요. 근데 이제 전반부는 이 잭과 로즈가 만나는 그런 과정을 그리죠.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리는데, 이 잭은 뭐 그냥 무일푼. 그래서 이 잭이 타던 항구가 그 처음 출항했던 영국의 사우샘프턴이에요. 거기서 어떻게 노름해가지고 돈을 따가지고 배를 탄 거예요. 배값을 마련해가지고 가진 거라고는 그야말로, 예? 그 속된 말로 불알 두 쪽밖에 없는 남자예요. 근데 그림 실력이 있었죠. 그리고 이제 이 로즈라는 여자는 몰락한, 예? 몰락한, 예? 몰락한 그 부자인데, 그래도 돈 있는 척 해야 되는 부자예요. 부잣집 딸이었죠. 아, 참 영화가 기가 막혀요. 영화가 그 고증도 아주 철저하게 거쳤다고 하네요. 고증을, 거기 나온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 배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. 그래서 참 이 영화를 그 만들었던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정말로 거장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저것도 만들잖아요. 터미네이터 1, 2. 2가 정말로 걸작이죠. 2가 터미네이터 2.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바타. 아바타가 지금 3편까지 나왔나 했는데 1편을 능가할 수 없어요. 1편. 아바타 1편. 그거 완전히 생태 철학 영화거든요. 그냥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에요. 생태 철학 영화예요. 그건 아바타 1편. 근데 2, 3편은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너무 공상과학적으로 가더라고요. 4편, 5편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근데 하여튼 이 세 편 다, 타이타닉, 터미네이터 1, 2, 그리고 이 아바타, 제임스 카메론 작품인데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만든 영화는 타이타닉이에요. 타이타닉. 근데 그 배에 뭐 승객, 승무원 포함해가지고 2,20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네요.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배죠. 지금 이 배가 지금 4,000명 타는데 2,200명. 20세기 초반 1912년도에. 근데 그 배가 바로 제가 지나가고 있는 이 바다, 요 바다 가까운 곳에서 침몰했어요. 여기가 지금 북대서양이거든요. 북대서양. 이게 좀 이제 빨리 움직여요. 그래서 오늘 좀 날씨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. 지금까지는 정말 추웠거든요. 여기 나오기가 힘들었어요. 문 나오기가 힘들었어요. 이 아틀란틱, 아틀라스의 바다잖아요. 아틀라스가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불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좀 그게 좀 잦아드네요. 그래서 확실히 이 대서양이 이 태평양보다 좀 거치네요. 아틀라스가 하늘을 받치고 있는 바다기 때문에, 아틀라스의 바다기 때문에. 그래서 참 그 당시에 1,500명이 사망을 하고 700명은 구조되었죠. 그 영화에서 그 구조되는 과정, 또 참 이런 거 참 아주 생생하게 그렸어요. 그 영화가 거의 실증에 가깝게 그렸다고 하네요. 그 영화를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. 그리고 그 잭과 로즈의 그 이야기,
사랑 이야기,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이야기. 결국 잭이 그 로즈를 구하고 죽죠. 이 바다 깊은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.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그 보석 찾으러 나왔다가 그 할머니가 들려주는 영화잖아요. 그 케이트 윈슬렛, 그 로즈가 이제 손주들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이제 그 영화의 줄거리예요. 내가 이런 남자랑 사랑을 했었다, 배에서. 근데 그 보석 목걸이를 가지고 있잖아요. 가지고 있었어요.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.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영화 마지막에 그것을 쫙 그 바다 밑으로 빠뜨리죠. 그냥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그 보석이었는데, 그거 찾으러 막 그냥 그 잠수사가 동원되고 그랬었는데, 그래서 그게 이제 빠져들어가면서 그 보석 목걸이가 큼직한 보석 목걸이죠.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나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바다를 지나는데, 이 타이타니코는 그 인양되지 못했어요. 인양되지 못하는 이유가 물리적으로 못하는 거예요. 인간이 못하는 것도 있어요. 돈만 내면 다 하는 게 인간이지만, 몰라요. 또 이것도 뭐 어떻게 또 요즘은 또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어떻게 또 할지 모르지만 못해요, 이거는. 왜냐? 이 바다 깊이가 4,000m예요. 4,000m 깊이에요. 지금 가장 높은이 아니라 가장 깊은 바다는 뭐 거의 10,000m 된다는데, 뭐 10,000m나 4,000m나 이 1,000m 넘어가면은, 1,000m를 넘어가면은, 깊이가 1,000m를 넘어가면은 완전히 그냥 깜깜해진대요. 아무 햇빛 제로, 그냥 깜깜한 암흑의 세상이에요. 그러니까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인간이 거기까지 4,000m까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. 수압 때문에. 그래서 우리 세월호가 인양될 수 있었던 거는, 거기는 그 낮은 바다거든요. 40m, 50m 정도 되는 바다였기 때문에 그건 인양될 수 있었지만, 이거는 지금 4,000m 바다이기 때문에 못 꼬집어내죠. 지금도 못 꼬집어내요. 그래서 제가 이 깊은 바다를 보면서 이 글자를 대로 만들었는데, 여기 지금 그 산책하는 곳이에요. 이 바다 안에, 방 안에만 있으면, 선내만 있으면 좀 하니까 이렇게 제가 만든 글자가 그 영저태라고 했는데, 이 영은 뭐냐면은 그냥 바다는 시예요. 근데 그 큰 바다를 오션이라고 하잖아요. 양이죠. 응? 해는 그러니까 시는 해라고 하잖아요. 바다 해. 하지만 큰 바다는 그 오션 양이에요. 하지만 이거는 더 큰 바다예요. 더 큰 바다. 큰 바다 영이죠. 그래서 제가 그 태평양을 주체영이라고 했고, 이 대서양을 아특영이라고 했잖아요. 아틀레스의 바다이기 때문에 아특영. 좀 음차도 했고, 또 의미를 따가지고 의차도 했어요. 근데 이 바다인데 아주 이 대서양, 태평양에 버금가는 큰 바다죠. 더 큰 바다죠. 태평양에 버금가는 큰 바다죠. 영. 이건 이 바닷속 깊이에요. 그냥 낮을 저자를 쓰면 여기 사람이 자를 써야 되는데, 이거는 그냥 어떤 곳의 가장 밑바닥이에요. 바다 밑바닥이 그렇죠. 바다 밑바닥은 그냥 낮을 저자를 쓰면 안 돼요. 무슨 뭐 저렴하다 할 때 그 저자 쓰면 안 되고, 그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고, 이거는 절대적으로 낮은 곳이에요. 바다 밑바닥.
이 지구의 밑바닥이죠. 그리고 이 태, 이 우리가 이제 태동한다 할 때 이 태자 써요. 아이 태자인데요. 어? 탯줄 할 때 그 태죠. 응? 태. 태야 할 때 그 태자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이 바다 깊은 곳, 이 바다 깊은 곳은 생명이 최초로 태동하던 곳이에요. 이 생물학자들이 생물이 어디서 처음 나왔느냐,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생물학자들은 이 바다 깊은 곳 열수구에서 최초의 생명이 태동했다라는 거예요. 바다 깊은 곳 열수구에서, 응? 그 바다 깊은 곳 어떤 열에 의해서, 응? 열에 의해서 이 어떤 생명이 어떻게 뭔가가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 바다 깊은 곳 생명이 최초로 태동하던 열저태, 이런 한자를 만들어 봤어요. 써봤어요. 근데 참 여기 어딘가에 이 북대서양, 이 가까운 어딘가에 지금 그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되어 있는데, 참 그 당시에 희생되었던 1,500명의 그 영령들한테 공념을 드립니다. 명복을 빕니다. 깊은 곳 생명이 태동하던 그 영조태, 거기서 명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소락경, 소락수트라 박기철이었습니다.